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더 스카이 가든의 연회장은 눈부신 빛과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현재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였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와 호흡하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만연했다. 오랜 연인이자 동료인 최강민과의 약혼식.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연회장 곳곳에서 그녀의 성공과 미래를 축복하는 목소리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져 나왔다. 최강민은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유진을 향한 사랑의 서약을 낭독했다. 유진이의 재능과 열정은 저에게 언제나 가장 큰 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뮤즈이자 저의 세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를 바라보는 유진의 눈에는 의심 한 점 없는 순수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완벽해 보이는 미소 뒤에 얼마나 시커먼 욕망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파티의 하객 중에는 거대 투자사의 딸인 박소희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유진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유진 씨, 정말 축하해요. 강민 오빠 같은 남자를 잡다니 정말 행운하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마치 유진이 강민에게 과분한 존재라는 듯이. 하지만 행복에 취해 있던 유진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잠시 후 드레스가 불편했던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는 순간 살짝 열린 VIP 라운지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최강민과 박소희의 목소리였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비, 언제까지 저 여자랑 약혼한 척할 거야. 박소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뒤이은 최강민의 대답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금만 참아, 소희야. 한유진의 재능은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순진해서 다루기도 쉽고.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만 따내면 그 여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유진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이 담긴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도를 그녀의 이름이 아닌 최강민의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그들만의 승리인 양 떠벌리고 있었다. 심지어 강민은 유진만이 사용하는 디자인 서명을 교묘하게 지웠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신뢰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 유진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라운지에서 나온 최강민과 박소희는 태연하게 파티에 합류했다. 넋이 나간 채 연회장으로 돌아온 유진의 모습을 보고 강민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하이라이트 순서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유진은 마치 사형대에 오른 죄수 같았다. 최강민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유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뿌리쳤다. 연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최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경멸과 배신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물었다. 그 반지,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 설계도 값이기도 한가요? 그 한마디에 최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사람들의 축복은 순식간에 의심의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어야 했던 그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약혼식장의 소란을 뒤로 한 채 한유진은 무작정 도망쳤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동정 혹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을 피할 수 있는 익명의 공간이 필요했다. 강남의 한 재즈바. 어두운 조명과 나른한 색소폰 연주가 흐르는 이곳에서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겼다. 값비싼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공들여 했던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텅 빈 눈으로 독한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주변의 화려함과 그 안의 사람들은 그녀의 절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그저 먼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권지혁은 바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동의 일부가 아닌 무심한 관찰자였다. JK그룹의 둘째 아들이자 경영에는 관심 없는 반항아로 알려진 남자. 잘 다려진 수트를 입는 형과 달리 그는 고급 가죽 재킷에 풀어헤친 셔츠 차림으로 기업 후계자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예술가에 가까워 보였다. 그의 눈빛은 냉소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던 한유진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었다. 꽤 볼만한 쇼였어요. 그의 직설적인 말투에 유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상관 마요. 위스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물론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지혁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유진은 그를 상처 입은 여자를 유혹하려는 시시한 남자로 취급했다. 혼자 있고 싶으니 좀 가줄래요. 하지만 지혁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빗나갔다. 최강민 같은 부류는 딱 질색이라서 남의 설계도 위에 자기 경력을 쌓아 올리는 놈들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제야 유진은 그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의문이 떠올랐다. 누구시죠? 지혁은 대답 대신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주었다. 최강민은 당신의 설계도와 미래를 훔쳤어요. 박소희 집안이 그 뒤를 봐줄 테고 당신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절망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뒤덮으려 할 때 지혁은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나와 결혼합시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요. 지금 날 조롱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이 상황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지혁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건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계약 결혼이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집안에서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정략 결혼을 추진 중이고 자신은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 당신에게는 최강민과 박소희 집안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새로운 이름과 힘이 필요하죠. 권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최강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와 무제한의 자금, 그리고 최고의 법률팀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필요할 때 내 아내 역할을 연기해주면 됩니다.
감정적인 교류도 사적인 간섭도 없을 겁니다.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완벽한 거래예요.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성은 미친 짓이라고 소리쳤지만 복수심으로 불타는 심장은 그의 제안이 가진 차갑고 완벽한 논리를 이해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무기였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는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요. 하겠어요. 거래는 성립되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는 악마의 손을 잡았다. 계약이 성사된 다음 날 한유진의 삶은 격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공간은 잡지 화보처럼 세련됐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곳이었다. 미니멀한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 그곳은 완벽한 쇼룸이었지만 따뜻한 집은 아니었다. 권지혁은 약속대로 감정한 점, 섞지 않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도 없는 블랙카드와 최고급 스포츠카의 키를 건넸다. 필요한 건 뭐든지 이걸로 해결해요.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행동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스튜디오였다.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모든 건축가의 꿈과 같은 공간이었다. 최첨단 장비, 3D 프린터 수백 건의 전문 서적, 그리고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까지. 최강민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사무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들에게 맞서 싸울 새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혁은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유진에게 말했다. 여긴 당신의 영역입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의 역할을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 무대 위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며칠 후 유진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첫날이 왔다. 권지혁은 본가에서 열리는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곳은 그녀가 발을 들일 또 다른 전쟁터였다. 성북동에 위치한 JK그룹의 본가는 고풍스러운 성체와 같았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대문,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JK그룹의 수장인 권 회장은 유진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새로운 반항 행위 정도로 취급했다. 그는 유진의 집안과 배경을 노골적으로 물으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권 회장의 장남이자 JK그룹의 황태자인 권세주는 완벽한 후계자였다. 그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유진의 가치를 재고 있는 감정사와 같았다. 그는 동생 지혁을 한심하다는 듯 대했고 유진을 동생이 이용하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다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유진의 근본 없는 출신에 대해 소리 없이 수군거렸고 그녀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유진은 이 황금 감옥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왜 권지혁에게 방패가 필요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가족들의 교묘한 공격이 유진을 향할 때 놀랍게도 지혁이 나섰다. 그의 방역은 거칠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위트가 담겨 있어 상대의 허를 찔렀다. 제 아내는 적어도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처럼 무너뜨리는 데만 재능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말은 형인 세준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반항하라는 자신의 역할을 이번에는 유진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했다. 유진 또한 그저 그의 뒤에 숨어 있지만은 않았다. 권 회장이 그녀의 커리어를 폄하하려 들자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건축 철학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권 회장에게서 작지만 못마땅한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연극은 끝났다. 유진은 오늘 밤 권지혁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의 반항적인 태도는 가족이라는 거대한 압박에 맞서기 위한 갑옷이었다. 그 갑옷 아래에는 외롭고 인정받지 못한 한 남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까 고마웠어요. 지혁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서류상 내 아내니까. 당신의 굴욕은 곧 나의 굴욕이지. 계약의 일부일 뿐이야. 그는 애써 감정의 벽을 허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넓고 텅 빈 자신의 침실에 홀로 누웠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도구를 손에 넣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새로운 전쟁터에 발을 들였다. 그녀의 계약 남편은 깊은 비밀을 간직한 남자였고 그들의 단순한 거래는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한유진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세상은 최강민과 박소희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들은 박소희 아버지의 막강한 자본을 등에 업고 기자회견을 열어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최강민은 유진의 디자인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철학과 자신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스튜디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유진의 심장은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누군가 자신의 영혼을 훔쳐 입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아무런 증거 없는 폭로는 대중에게 그저 버림받은 약혼녀의 질투로 비칠 뿐이었다. 그녀는 전략가적인 두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강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빼앗긴 과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짜를 압도할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같은 공모전의 독립건축가 한유진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하기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무기 삼아 전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결심과는 달리 창작의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배신이 남긴 트라우마는 그녀의 영감을 메마르게 했다. 최고의 장비로 가득한 완벽한 스튜디오 안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다. 수십 장의 스케치가 그려지고 또 찢겨나갔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영감이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권지혁이 야식을 들고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늘 그렇듯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빌딩들은 그저 높기만 할 뿐 영혼이 없어. 우리 집안이 만드는 것들처럼 말이지. 그의 냉소적인 한마디가 유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영혼. 그렇다. 그녀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훔쳐간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디자인에 맞설 답을 찾았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부에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대한 녹색의 심장이 될 것이었다. 권지혁의 무심한 지원은 계속되었다. 그는 창작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묻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조용히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밤늦게까지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새벽 유진은 제도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인기척에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어깨에 누군가의 재킷이 덮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개를 돌리자 소파에 앉아 잠든 권지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약이라는 벽에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같은 밤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지켜주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재킷을 여미고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마침내 유진은 공모전 제출을 위한 초기 설계안을 완성했다. 그것은 기존의 건축 문법을 파괴하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무명의 독립건축가인 그녀의 설계안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 그녀의 설계안을 공모전 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진짜 무기임을 알았고 그 무기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며칠 후 유진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설계안이 공모전 본선에 진출했다는 공식 통보였다. 그녀는 이제 최강민의 공식적인 경쟁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배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매년 열리는 JK그룹의 창립 기념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큰 사교 행사였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었다. 한유진에게 이곳은 사자굴의 한가운데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낮은 출신을 경멸하고 이제는 최강민의 경쟁자가 된 그녀를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녀는 권지혁의 옆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꼿꼿이 허리를 폈다. 권지혁이 직접 골라준 짙은 남색의 드레스는 그녀의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결코 희생자로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최강민과 박소희 커플이었다. 그들은 재계의 새로운 잇 커플인 양 행세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만끽하고 있었다. 최강민의 얼굴에는 훔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박소희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유진을 보란 듯이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권지혁과 한유진이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JK그룹의 이단아인 권지혁이 웬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그의 파트너가 바로 최강민의 전 약혼녀인 한유진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저 여자가 왜 권지혁이랑 최강민 보란 듯이 일부러 저러는 거 아냐 하는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일었다. 최강민과 박소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들은 보란 듯이 유진과 지혁에게 다가왔다. 박소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 유진 씨,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했잖아.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잔인한 조롱이었다. 최강민 역시 거들었다. 그는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공모전에 참가했다면서 취미생활도 좋지. 하지만 너무 기대는 마.
결과가 실망스러울 테니. 그는 유진을 아마추어 취급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유진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유진이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던 순간 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최강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민 씨, 내 아내에게 말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아내. 그 한 단어는 연회장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폭풍 같던 수군거림이 순간 멎고 뒤이어 더 큰 웅성거림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강민과 박소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권지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JK그룹의 며느리였다니. 이제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곧 JK그룹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권 회장과 형 권세준의 얼굴 또한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지혁이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지혁은 가족들의 살기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유진만을 다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봐요. 이게 내가 약속했던 힘이야.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권이라는 이름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약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반항아가 아니었다. 권력과 여론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조종할 줄 아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지금 오직 그녀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혁은 충격에 빠진 유진의 손을 이끌고 댄스 플로어의 중앙으로 향했다. 만견자실한 표정의 최강민과 박소희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왈츠의 선율에 맞춰 그녀를 품에 안은 지혁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방역의 1단계는 끝났소. 이제 프로페셔널한 경쟁은 아주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전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갈라 파티 다음 날 세상은 권지혁의 비밀 결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한유진의 이름은 이제 JK그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전화를 무시하던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먼저 연락해왔고 그녀를 풋내기 취급하던 사람들은 그녀와의 미팅을 잡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권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피부로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공개적인 아내 선언은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 넣었다. 이전의 사무적인 거리는 이제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음모를 함께 꾸미는 동지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연기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았고 최강민과 JK그룹 식구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전략을 짜기도 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설계안의 복잡한 구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외출한 줄 알았던 지혁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좌절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잠시 그녀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더니 놀랍도록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다. 미적인 부분은 완벽하지만 이 자재로는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요. 유럽의 H스틸 대신 동남아의 신소재를 쓰는 건 어떻습니까? 운송비까지 고려하면
원가를 30%는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조언은 미학이 아닌 철저히 사업적인 관점이었다. 그의 플레이보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추궁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를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취미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찬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였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JK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 남몰래 거대한 투자 제국을 건설해왔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와 형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직되고 부패한 방식을 경멸했으며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속내였다. 가면 뒤에 숨겨진 유능하고 야심찬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에게 저평가당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외로운 영혼. 그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계약의 경계선이 희미해졌다. 그녀 역시 그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건축가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그들의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지역의 지원 역시 진화했다. 그는 이제 돈뿐만 아니라 그의 전략적인 두뇌와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허술해요. 자신이 훔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도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모르는 해커 사설 탐정 금융 분석가들로 이루어진 그림자 팀을 가동했다. 최강민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디지털 증거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JK그룹의 거대한 힘이 아닌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의 정밀하고 은밀한 작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뢰라는 이름의 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개의 프로젝트는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유진의 새로운 설계안 도시의 오아시스는 건축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공모전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의 설계안이 가진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지역 사회의 심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은 심사위원들과 투자자들을 매료시켰다. 처음에는 다크호스 정도로 여겨졌던 그녀의 프로젝트는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라는 후광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반면 최강민의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훔친 설계도는 분명 걸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유진의 천재성이 녹아있는 복잡하고 혁신적인 공학 기술들이 숨어 있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그 설계의 진정한 의미와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독특한 곡선형 외벽의 구조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가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던 스카이가든의 공조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실패 메시지를 띄웠다. 엔지니어링 팀과의 회의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이었다. 그들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들고 왔고 최강민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전문 용어를 어설프게 흉내내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무능함과 얕은 지식은 전문가들 앞에서 금세 탄로 났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팀원들을 탓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유능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옷을 벗은 임금님처럼
그의 초라한 진실이 모두의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박소희의 아버지와 같은 거물 투자자들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압박감이 커지자 최강민과 박소희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소희가 사랑했던 것은 유능하고 성공한 건축가였지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무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의 프로젝트가 연일 찬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더욱 히스테릭해졌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격렬하게 다투었다. 당신이 천재인 줄 알았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지금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잖아. 박소희의 비난에 최강민의 오만함은 방어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고 말았다. 한유진 그 여자가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설계한 탓이야. 그 말은 그가 스스로 유진의 재능이 자신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탐욕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이제 그 기반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권지혁의 그림자팀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강민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쓸 필요조차 없었다. 대신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지혁은 어느 날 밤 조사원으로부터 하나의 보고를 받았다. 최강민이 설계도를 제출한 직후 부당하게 해고했던 주니어 디자이너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지역 측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입을 열기로 했다. 그의 손에는 최강민이 유진의 옛 사무실 서버에서 특정 파일들을 복사하라고 지시했던 기록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물은 조여오고 있었다. 적의 갑옷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한강의 한적한 공원. 한유진과 권지혁은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디어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젊은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다가왔다. 그는 최강민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주니어 디자이너 김대리였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했다. 그는 유진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강민의 IP 주소로 유진의 옛 사무실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기록 원본, 설계 파일에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이 담긴 메타데이터,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고 수정하라는 최강민의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유진은 최강민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물었다. 이걸 어떻게 하고 싶소? 당장 언론에 터뜨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녀의 인격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쉬운 복수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아니요, 제 방식대로 끝내겠어요.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먼저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를 실력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증거를 공개해 그가 사기꾼임을 만천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명예회복을 위한 전략이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다. 유진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지혁은 이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무대는 JK그룹의 분기별 전략기획 이사회.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지루한 회의였지만 오늘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회의실에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인 권 회장과 형인 권세준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JK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후계자인 권세준이 자신만만하게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계획은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했다. JK그룹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그저 그런 계획이었다. 세준의 발표가 끝나고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형의 계획이 가진 재무적인 허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놓치고 있는 사업 기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의 입에서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권 회장과 권세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늘 골칫덩어리 반항하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의 면모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혁은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훨씬 대담하고 혁신적인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에는 완벽한 재무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그리고 시장을 선도할 미래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신도시의 중심이 될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는 현 세대 가장 혁신적인 건축가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적임자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바로 제 아내 한유진 건축가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결혼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JK그룹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일부였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몰라볼 때 그녀의 진가를 꿰뚫어보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권 회장은 처음으로 둘째 아들을 경멸이 아닌 복잡미묘한 재평가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권세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창백해졌다. 지혁의 신호에 맞춰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반항가의 비밀 아내가 아니었다.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지혁의 곁에 섰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 공모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아트센터의 대강당은 대한민국 건축계와 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두 건축가의 대결이자 JK그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다. 권 회장과 권세준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 대결에 더욱 묵직한 무게감을 더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심판의 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최강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유진에게서 훔친 디자인을 발표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유창한 말솜씨는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듯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그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강민 건축가님, 해당 고도에서 발생하는 풍압에 대한 삼중나선 구조체의 안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패널의 질문에 그는 설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그의 발표는 화려했지만 영혼이 없는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다음은 한유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을 품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최강민의 것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 도시의 오아시스에 담긴 깊은 철학과 열정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어떻게 도시와 상생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그 어떤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는 그녀의 모습에서 청중들은 진정한 천재의 아우라를 느꼈다. 실력의 차이는 이미 명백했다.
재능의 전투에서 그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심의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심사에 앞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당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창백하게 굳어버린 최강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 아름다운 설계도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서버 접속기로 그녀의 이름이 찍힌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전 직원의 양심 선언이 담긴 진술서가 차례로 떠올랐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녹취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배신의 상처가 남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최강민 건축가께서 발표하신 센츄리 랜드마크 타워는 분명 걸작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의 원작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강당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강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박소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사람들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의 세상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공모전위원회는 즉시 최강민의 자격을 박탈했다. 박소희의 아버지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사기극에 분노하며 자리를 떴다.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최강민을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명예, 경력, 사랑 모든 것을 잃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권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지혁과 그 옆에 당당히 서 있는 한유진을 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의 큰 그림과 그가 선택한 여자의 진정한 가치를. 권 회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진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 권지혁의 승리를 인정하는 JK그룹 회장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권세주는 패배감에 휩싸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지혁은 자신만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심판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몇 달 후, 한유진은 안전모를 쓴 채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오아시스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다시 피워낸 희망의 증거였다. 앙상했던 철골 구조물 위로 푸른 유리와 녹색 식물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비전이 마침내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의 소음은 빠르게 잦아들었다. 최강민은 사기와 표절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건축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박소희의 집안 역시 막대한 투자 손실과 함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들은 이제 유진의 성공 스토리에 등장하는 희미한 악역일 뿐이었다. 유진이 설립한 건축사무소 YJ 아키텍처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다. 도시의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국내외 건축상을 휩쓸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었다. 건축가 한유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다. 권지혁 역시 더 이상 반항가 둘째 아들이 아니었다.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데뷔 이후 권 회장은 그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이제 형 권세준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실력과 비전을 갖춘 경영인으로 존중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재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서로의 하루를 묻고 미래를 걱정하며 작은 농담에 함께 웃는 진짜 부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서재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결혼 계약서가 눈에 띄었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유일한 증표. 지혁은 그 계약서를 집어들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군. 감정적인 교류 금지 조항. 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으니 계약 위반이야. 그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 종이를 주저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건 비즈니스 거래였소.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비즈니스가 아니야. 지혁은 찢어버린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유진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최강민이 건넸던 화려하기만 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유진의 건축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한유진 씨, 당신은 나의 무너진 세상에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준 사람이오. 당신의 강인함과 신념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소. 당신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건축가 한유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됐어. 나와 진짜 미래를 설계해 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유진과 지혁은 도시의 오아시스의 꼭대기, 하늘과 가장 가까운 정원에서 함께 서 있었다. 지혁은 멀리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해외 신도시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도 당신의 숨결이 담긴 랜드마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고의 건축가를 내가 알고 있거든.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는 비즈니스의 판도를 설계할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또한 서로에게는 유일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그들이 직접 설계한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